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내일 4월 10일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마지막 총선거 일정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어저께 이번 이 총선거의 의미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파렴치한 잡범들이 들끓는 집단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투표에 참가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유권자층에서 20대, 30대, 40대 젊은 유권자들에게 제가 호소하고자 합니다. 20대와 30대 초반에 제 손자, 손녀 6명이 거기에 걸쳐 있습니다. 맨 위가 31, 맨 밑이 22이니까 6명이 전부 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손자, 친손녀 같고 또 그보다 조금 나이 많은 40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6.29 이후에 다 태어났습니다. 6.29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70대 중후반으로, 저 같은 사람으로 이게 다 노년층이 되고 말하는데, 6.25의 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참상이 어떠했던가 하는 거, 시간 관계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50년 6.25가 일어나고 53년 7월에 휴전회담이 있어서 일단 전쟁의 총성은 멎었는데, 이듬해 3월에 제가 부산서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오게 됐습니다. 그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남대문 쪽을 바라다 보니까 남대문 덩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데 양편으로 3층 빌딩 일부가 그 근처에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 서울역에서부터는 전부 부서져서 벽돌을 치운 흔적이 있는, 이걸 보고 걸어서 남대문 쪽으로 갔더니 겉으로 3층 빌딩이 몇 개 서 있는 게 뒤로 보니까 뒤도 다 부서져 있어요. 겉에 남은 벽만 남아있는 이런 꼴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고등학교가 세종문화회관과 종합청사 자리에 이게 판잣집, 판자로 지어, 그리고 지붕은 텐트 천막으로 지은 수십 개의 교실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세종대로, 광화문 세종대로 경복궁을 향해서 보면 왼편에 그게 철조망 울타리를 해갖고 그게 그때 이름 있는 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그 뒤에 세종문화회관 종합청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6.25 때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혀 없고, 20, 30대, 40대 여러분들은 전혀 잠재적 기억에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2017년 유엔과 세계 선진국이 인정하는 G7 국가로 현재 탈바꿈해 있습니다. G7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G7 국가는 흔히 미국, 일본, 영국, 중국, 이태리, 캐나다, 그리고 EU 연합, 이걸 이게 말하기 마련인데, 이게 말고 정치적 G7이 아닌 이 자유민주 질서와 경제 규모 그리고 인구로 따진 제2의 실질적 G7 국가에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중국,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이상, 그리고 민주 질서를 공유하는 나라, 요 7개 나라를 G7 국가로 일컬게 되는데, 한국이 유엔과 선진국으로부터 인정되는 G7 국가가 된 지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 G7 국가에서 선거를 치를 때 오늘날 22대 국회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막 미쳐 날뛰는 꼴이 되어 있고, 온갖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이 잡범들이 득실거려갖고 국회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이게 자칫 22대 국회가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되고 헌법 파괴 세력과 이게 잡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G7 국가에서 지우자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세대, 제가 6.25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우리 경험으로는 정말 배고픈 시절을 넘겼습니다. 5월 말 6월 초가 되면 보리가 익을 때쯤 되면 저 농촌의 전량농가, 쌀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신문에 굶어 죽는다, 이런 기사가 50년대 중반까지도 보리고개 기사가 계속 날 때입니다. 그 연탄 부를 때다가 연탄 가스에 중독돼가 죽는 기사도 겨울철에는 수시로 날 때입니다. 이런 나라가 60년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서 산업화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서 점차로 중화공업으로 나아가 72년을 기점으로 비로소 북한의 국민 총생산을 능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올과 같은 G7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은 그 윗세대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이 G7 국가에 등극하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피눈물 날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아마 직간접적으로는 체험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좋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민주화에 성공하고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한국만이 혼자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고도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래,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젊은이들은 아이고 선거 말싸움하고 더러운 말다툼하는 거 귀찮다, 보기 싫다, 그러니까 투표도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국민 주권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 또 젊은이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활과 직결되는 일에만 민감하게 반응해갖고 누구를 선택한다든지 하는 국가의 근본을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이건 야당이건 간에 뭐 어떤 잘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 어느 쪽이 그러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2대 총선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갖고 역대 21대 총선거까지 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그런 점에서 타락하고 그런 점에서 무분별하게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파렴치한 잡범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뭘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파렴치한 잡범들이 누구들이며 어느 당에 그런 잡범들이 우글거리는지, 그리고 국회를 사유화하겠다, 국회를 개인 소유하겠다. 이 말은 제가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정당을 사당화한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가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사당화했다. 자기 개인 것으로 만들었다. 공천은 마음대로 했다. 미운 놈 전부 제거해버렸다. 조국 신당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자기와 비슷하게 실형을 받은 사람, 재판 대기 중인 사람, 조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비례대표 후보를 쭉 배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말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이걸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 어디냐, 이게 딱 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내일 선거에 나갈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취업의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나라 전체를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걸 상대 비교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그래야 민주주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국회의 모습이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헌법 46조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게 국회의원의 본연적 임무인데 지금 이 야권에서 공천한 내용을 보면 야권 지도자들 이재명, 조국의 손아귀에 당선자들 죽였다는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2대 국회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아주 현명한 투표, 거기에 전부 투표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헌법에 투표 불참자는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지만은 그런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헌법 1조 2항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재민,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투표인데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데 그 아주 국가 기본으로 세우는 이 가장 큰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투표권 행사를 안 한다. 이건 국민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앞으로 저는 22대 국회가 제정신 차리는 국회로 구성이 되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때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거기에는 약 $1,000 내외의 제재를 한다고 그랬나. 그냥 질병으로 투표를 못하게 됐다든지 사고로 투표를 못하게 됐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투표에 불참하면 그런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60%를 대체로 넘고 70% 넘었다는 것은 제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이 31몇 %라고 하니까 내일 본 투표에서도 막 그 정도 투표하지 않겠냐. 결국 60%대에 멈추는데 이건 정말 우리 국민이 투표권을 포기하는 때문에 전원이 투표에 가야 돼요. 전원이 투표에 가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7 국가의 이 위상을 어떻게 보존해 갈 것인가. 여기에 생각을 좀 하시고 투표소에 들어가서 제가 지난 방송에는 30초라 그랬는데 10초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실 것을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